각 대통령 후보 진영들, 지지자들 가장 많이 투표장에 나와서 투표를 해야 본인이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판 총력전 펼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유권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한 이색적인 선거 유세 많이들 하고 있는데요. 이기성 기자. 네. 먼저 기호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면 기호 1번 문재인 민주당 후보. 네. 부인들이 나섰다고요? 네, 그렇죠. 저번에도 당내 경선 때도 부인들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는데요. 이번에도 그 3호 합창단이라고 그걸 결성을 했습니다. 주축은 누구냐면은 문재인 후보 배우자 김정숙 씨가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한 건데요. 저 보시면 지금 알록달록한 가발 쓰고 이렇게 하고 계신데, 지금 보면 거기 주축으로 한 게 이제 김정숙 씨 외에도 그 현직 지자체 단체장 때문에 이제 유세 못하기 때문에 그 박원순 서울시장의 부인 강난희 씨, 그리고 이재명 성남시장의 부인 김혜영 씨가 이렇게 주축이 되어 있고요. 2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누구 되어 있냐고 봤더니 우상호 원내대표 겸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의 부인 이현주 씨를 비롯해서 신경민, 이철희, 조영천 의원의 부인도 여기 가세를 하고 있다는데요. 첫 선은 지난 2일 날 보였다면 지금 이 장면인 것 같은데요. 그 전국 경로당 회장단 문재인 후보 지지 선언 행사. 저 소리 좀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하고 있는지.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노래 부르는지 궁금하네요. 지금 저게 지금 내 나이가 어때서 이런 노래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이제 노래를 이제 한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이게 굉장히 그 효과가 좋았답니다, 반응이. 그래서, 다음에는 수도권 그 어르신들을 찾아뵙고 공연하는 일정을 이렇게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아까 권혜리 기자도 얘기했다시피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그 투표하고 선거가 축제처럼 이렇게 열려야 되는데 그동안 너무 비방과 헐뜯기가 많았는데 저렇게 재미있게 좀 이렇게 즐기면서 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더 많이 좀 조성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은 부인들이 나섰다 이 얘기 전해드렸는데요. 그러면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어떤 방법으로 유권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을까요? 네, 홍준표 후보는 요새 가는 곳마다 본인이 직접 노래를 불러서 분위기를 띄우고 있습니다. 똑같은 노래입니까? 아니면 다른 노래입니까? 근데 그게 재밌는 게요. 가는 곳마다 그 지역에 맞춰서 노래를 부릅니다. 어제는 부산에서 유세를 했는데요. 돌아와요 부산항해를 불러서 이렇게 화제를 모았고요. 대전에 가서는 대전 블루스를 부르고, 광주에 가면 영산강 뱃노래를 부르는 식입니다. 아예 늘 빨간 넥타이가 좀 트레이드 마크인데 홍준표 후보 그 넥타이까지 좀 풀어 헤쳐가면서 주로 트로트나 옛날 가요를 구성지게 좀 불러서 홍준표 전국 노래자랑이라는 말까지 나옵니다. 이게 상당히 그 지역에 특히 어르신들 민심에 좀 호소하면서 서민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친근한 인상을 심는데 상당히 좀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SBS 미디어 팀에서도 홍준표 후보 노래 부르는 장면 별도로 모아놓은 걸 제가 봤는데, 한번 홍준표 후보 어떤 노래 불렀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실까요? 이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적 소리설 피우는 내가 영산강 뱃노래라는 노래를 그 당시에 많이 불렀어요. 저 강 건너 님 계신 곳 언제나 가보리. 지금 홍준표 후보는 정말 그 본인이 서민 대통령 또 강력한 대통령 표방하는데 가는 곳마다 그 장소에 맞춰서 맞는 노래들을 부르고 있는 것 같고요. 이기성 기자. 네. 다음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어떻게 유권자들에게 다가가고 그렇죠. 있습니까? 원래 안철수 후보가 젊은 층에 굉장히 멘토로서 역할을 많이 했는데 지금은 굉장히 인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토크쇼 형식. 인기가 없다라고 또 이렇게 단독적으로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여론조사에서 좀 그 층에서 좀 지지율이 좀 낮다. 제가 시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젊은 층의 표심을 잡기 위해서 토크쇼 형식을 이제 많이 하는데요. 여기가 어디냐면은 지난 2일이었죠. 마포구 연남동에 있는 철길공원에서 응답하라 샤이 안철수 토크쇼. 비록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것은 샤이 안철수가 많기 때문에 그걸 끄집어내야 한다. 그래서 과감하게
이제 밑으로 내려와가지고 시민들하고 같이 거리를 좁혔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방적으로 차를 타가지고 뭐 인사를 하거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는 친근한 이미지를 보였는데요. 뭐 반응이 나쁘지가 않는 모양입니다. 20, 30대 젊은 층들에서 뭐 굉장히 소통하려고 하고 거리를 좁히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꽤 긍정적인 반응을 얻었다. 이렇게 캠프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지금 있습니다. 화면에는 부인인 김미경 네, 김미경 여사 교수가 예. 뭐 김민전 공동선대위원장, 이현주 의원 등과 함께 길거리에서 뭐 토크 콘서트 하는 장면이 나오네요. 그렇죠. 예. 예. 이런 방법이 있고 또 오늘부터는 안철수 후보가 새로운 방식으로 남은 선거 기간 유권자들을 만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방법입니까? 네, 오늘부터 대선 당일 전날인 8일까지입니다. 걸어서 국민 속으로 120시간이라는 이른바 뚜벅이 유세에 나섭니다. 그러니까 지역하고 지역 사이를 이동할 때는 차량으로 다니겠지만 되도록 유세 차량 위에서 하는 그런 전형적인 유세 방식을 따르지 않고 하루 종일 걸으면서 시민들을 찾아가겠다는 건데요. 한마디로 좀 시민들과 눈높이를 맞추는 진정성을 보여주겠다. 간절하다는 걸 보여주겠다. 그런 전략입니다. 일단 오늘 시작됐는데 지금 대구에서 하고 있을 텐데요. 오후 2시에 걷기 시작해서 9시 반까지, 밤 9시 반까지 7시간 반을 꼬박 걷는 강행군입니다. 그래서 흔히 생각하는 그런 유세차 연설은 이따가 저녁 6시에 대구 최대 번화가인 동성로에서 한 번만 한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걸어다니는 거가 시민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수행 인력들도 좀 최소화했습니다. 또 이렇게 시민들을 걸어서 찾아가 만나는 유세를 한다는 것을 페이스북 라이브로 중계를 해서 이거를 또 이렇게 전국적으로 좀 볼 수 있도록 해서 좀 강조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시민들도 이런 유세 방식에 좀 호응을 해서 좀 친근감이 든다 이런 평들도 좀 온라인에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안철수 후보 제가 지금 봤는데 화면 봤는데 그동안은 그냥 흘려봤는데 김태현 변호사 아까 V3 백신 얘기했잖아요. 예. 그 V자로 이렇게 양손을 흔드는데 보니까 꼭 3번씩 흔드네요. 그러니까 기호 3번에 V자를 해갖고 보시니까 딱 3번씩 흔드는 게 예. 뭐 그럴 때도 있고요. 알겠습니다. 예. 다음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봐야죠. 기호 순서대로 저희가 가고 있는데 예. 이순신 장군 옷을 입었다는데 저는 알 것 같아요. 예. 마지막 토론에서 그렇죠. 예. 상류 시비 얘기했죠. 예. 그러니까 마지막 토론회 때 사실은 유승민 후보가 시간이 남았는데 제가 이 시간 좀 쓰겠습니다라면서 마지막에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개혁 보수의 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그 바른정당 의원들을 탈당을 했지만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라는 이순신 장군의 얘기를 인용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제 이순신 장군의 이제 갑옷을 입고 그것을 다시 상기시키는 건데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유승민 후보가 굉장히 똑똑하고 스마트한 이미지, 좀 굉장히 이성적인 이미지 있는데 이게 감성적으로 유권자한테 다가가는 친구는 굉장히 약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런 게들이 일종의 퍼포먼스일 수도 있는데 사실 선거에서 저것이 차지하는 부분도 굉장히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남은 기간 얼마 안 남았지만 지금이라도 유권자들한테 머리가 아니라 좀 가슴으로 다가가는 저런 선거운동 방식은 나름의 좀 효과는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유승민 후보가 마지막 텔레비전 토론에서 시간 더 달라고 하면서 12척의 배가 있다고 얘기했던 그 대목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바른정당에서 국회의원 13분이 당을 떠났습니다. 참 힘들고 어렵고 외롭지만 저는 실망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 생각합니다. 신에게는 12척의 배가 남았다. 저는 많은 국민들께서 지켜보고 계시고 국민들께서 손을 잡아주시면 제가 이 개혁 보수의 길을 계속 가보고 싶습니다. 네. 상류 시비 아직 12척의 배가 남아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심상정 후보 알아볼까요? 네. 심상정 후보는 어제 이화여대 앞에 공원에서 유세를 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유세를 할 때 그 심쿵 유세단이라는 사람들과 같이 다닙니다. 그래서 심 후보가 먼저 연설을 하고 나면 심쿵이 어떤 뜻인지 좀 설명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심블리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러블리한 심상정이라고 해서 심블리라는 별명이 있는데 심쿵은 심상정 후보를 보고 약간 가슴이 쿵했다. 요새 많이 쓰는 말이에요. 약간 좀 반하게 하는 사람. 반해서? 네, 예. 두근거리게 하는 사람을 뜻하는데 심상정 후보가 심씨니까 좀 그런 이제 동음이를 이용해서 이제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유세 현장에서. 그래서 이 심쿵 유세단이
심 후보가 연설을 하고 나면 굉장히 다이내믹한, 좀 격한 율동을 하면서 이제 분위기를 좀 띄우는 거죠. 근데 아까 보여드린 그 홍준표 후보의 트로트 전략이 어르신들에게 인기가 좋다면 심 후보는 상대적으로 젊은 사람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고 또 찾아가는 유세장도 이화여대 앞 공원, 좀 그런 곳들에서 좀 중점을 둬서 하고 있습니다. 전동 로봇도 활용을 했다. 뭐 친환경 유세라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친환경 탈 것인데요. 세그웨이라고 그 한강 둔치에 나가보시면 젊은이들이 요새 많이 타는 좀 전동 스카이 콩콩 비슷한 탈 것이 있어요. 보시면 아마 낯이 익으실 텐데 지금 보이죠? 네, 시속이 한 13km 정도 됩니다. 꽤 빠르고 좀 이렇게 연료 절약이 되는 그런 탈 것인데요. 이 세그웨이를 탄 유세단이 심상정 후보와 별도로 연휴 기간에 수도권 일대를 돌면서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대선 전날까지 계속 한다는 건데요. 특히 대학가랑 번화가를 돌면서 심 후보의 청년 정책과 여성 정책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는 계획입니다. 여기도 뭐 비록 소규모 유세지만 안철수 후보의 그 뚜벅이 유세 같은 것처럼 직접 청년들에게 다가가서 눈높이를 맞추고 원하는 바를 듣겠다. 뭐 이런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예. 후보들이 유권자들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서 선거운동하다 보면 사실은 유권자들이 그냥 외면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워낙 많다 보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든 유권자들의 시선을 사로잡아야겠다. 그래서 이런 아이디어 저런 아이디어 내놓고 있는데요. 이기성 기자.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작 중요한 거는 이런 방식, 형식, 스타일이 아니라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요새는 유권자들이 굉장히 뭐라고 하면 과거와 틀려가지고 우리 한참 어머니 아버지 세대 때는 옛날 뭐 고무신 막걸리 뭐 선거 이런 거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요번 같은 경우도 재미는 없지만은 각 후보가 어떤 공약을 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고요. 또 아까 대학생 얘기도 했지만은 대학생 반값 등록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과연 우리와 맞는 어떤 것이 누구일까를 굉장히 많이 따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이제 앞으로 좀 더 그런 것을 쪽으로 투표도 하고 선거가 되면은 우리나라가 훨씬 더 많이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김태 변호사는 사전투표 했어요? 아니면 9일에 할 겁니까? 저는 항상 전통적으로 당일날 합니다. 당일에? 당일날 저희 둘째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가서 강당에서 저는 당일날. 예. 이번 투표를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은 2012년보다 조금 낮아질 것 같습니다. 뭐 연휴의 기간도 있지만 사실은 어떻게 보면 2012년 때는 보수와 진보가 총 결집하는 모양새 아니었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때랑은 조금 뭐 상황이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최종 투표율은 2012년에 비해서 조금 낮아지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전망합니다. 예. 투표를 해야 본인이 원하는 나라, 본인이 원하는 정부 만들 수 있다. 어떤 분은 또 이런 말씀도 하시더라고요. 사전투표 오늘과 내일 실시되고요. 5월 9일 당일에는 또 투표할 수 있으니까 꼭 투표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선과 관련된 이야기는 이쯤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도 잘 들었고요.